이재명 후보는 싸움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변신술에도 대단히 능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한 1, 2년 전의 그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 잊고 지냈죠. 어느 날 하얀 머리로 나타났는데 꼭 그 머리만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정치인 같은 우리 한국인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뭐 자연스러운 이재명 후보의 얼굴로 돼버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한국인스러운지. 영락없는 일본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그는 변신술에도 능한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 모범생 스타일의 보수 우파로서는 상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알고 있죠. 선과 악이 싸우면 어떻게 싸우는가? 선은 월등한 능력으로 싸우고 악은 사악한 반칙 기술로 싸운다고 합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는 선이 손해인 것 같지만 선은 워낙 그 지체가 높아서 결국 힘든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선이 사악한 기술을 익혀서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월등한 능력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선에게는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사악한 기술로 싸우면 그런 승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선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원래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총량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보수우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또 우파 정치인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그것은 통제사회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독재의 단면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의젓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났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헌법을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질서, 기본적 경제 질서입니다. 헌법 제15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보수 우파가 이재명 후보 틀렸다고 한 그 지적과 그 비판은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헌법에 위반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이 총량제라는 거 자영업자들이 다 반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가 또 표퓰리스트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연히 표를 노리고 던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 말을 시장에 가서 했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목적이 있었겠죠. 물론 자영업자들 가운데 비판하는 자영업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자영업자 총량제 반대했던 그 자영업자는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인가 안 찍을 것인가? 우리로서는 안 찍는다는 답이 나와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안 찍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다시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을까? 자영업자 총량제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겠습니까? 가능한 것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을 보수 정치색을 띤 보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겠죠. 보수 자영업자였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 안 찍을 거였구나. 이거 총량제 때문이 아니고 보수여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수여서 이재명 후보를 안 찍을 사람이었다고 하는 데서 이제 이 지면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재명 후보의 총량제 때문에 이재명으로 넘어갈 보수 자영업자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자영업자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단순한 문제 제기다. 너무나 뻔한 헌법에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에 봉인을 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영업자 총량제라는 것이 왜 나왔는가? 자영업자가 너무 몰려서 제살 뜯어먹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재명 후보는 알다시피 좌파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의 정신이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건국 또한 그런 정신으로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우파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반으로 나눠서 반쪽이 좌파,
반쪽이 보수우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우파, 이게 정통성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좌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그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그쪽이 좌파입니다. 이제 이런 관계인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이재명 씨가 자영업자 총량제라는 것을 이 대한민국 천지에 집어 던진 겁니다. 그 뜻은 우리 국민들,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시장 기능이 오작동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지금까지 보면은 좌파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문재인 민주당 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이 우파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자들. 끊임없이, 물론 과거에도 좌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조금 더 밖으로 나가보면 김정은 세력도 우리를 향해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의 좌파들이 무엇을 앞에 내세우는가? 아마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짧게 잡아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 4년 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좌파 대중들, 좌파 정치인들, 좌파 경제인들, 하여간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배려, 이해, 공생, 양보, 평화, 무소유, 공공선. 그냥 들으면 도 닦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처럼 보이죠. 그들은 이것을 추구하자, 이런 세상으로 가자, 그러면서 우리 보수 우파를 마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짐승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30년 이상 이게 계속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번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이 말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보수 우파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쩔쩔맨 것이죠. 틀린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지탄을 받는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나타난 모습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각종 투기, 그리고 공직자들, 또 뭐 기업인들 부패 사건, 성추문, 뭐 식품 오염이라든지 비위생적인 제품을 내놨다 속여서, 입시 비리, 권력형 비리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했다 하면 보수 우파가 그렇게 했다. 그거야. 보수 우파 측에서 대통령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4년 반 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총구를 겨눴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도맡아서 저질러 줬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너무나 다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많이 극심하게 이런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윤리적인 측면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파는 타락했다. 그러면서 타락한 우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공격을 하면서 우리 거로 바꾸자, 좌파식으로 바꾸자 한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하는 것이 뭐냐, 그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성장론, 이거 실패했다. 시장 기능은 이제 끝났다, 폐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근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계속 추진한 게 소유를 없애자. 그게 공유 개념입니다. 또 사회적 소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기업 위에는 이제 정부가 올라가겠다. 노동조합 연합이 올라가겠다. 앞으로는 분배가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전국에 이게 이미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직 뿌리가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공유, 그리고 잘 알려진 포용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자영업자 총량제라고 던져놓은 그 뒤에는 이러한 21세기 신좌파, 이거 주로 경제적 좌파입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보수 우파를 공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침공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대선 전국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이데올로기적인 침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공평한 마음으로 우선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까 아주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는 뭐니 해도 정치는 이데올로기 싸움입니다. 그런데 좀 딱한 것이 이재명 후보는 철저히 좌파 이데올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맹탕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좌파 이데올로기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 이게 경제적 좌파이다 보니까 지금의 사조가. 그러면 국민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국민은 좌파 이데올로기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우파가 우리 정통적인 헌정사, 정통적인 헌법의 이념,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제대로 습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를 방어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 시스템 자체, 헌법 자체가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된 것이죠. 국민들이 이걸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투표를 할 때 어느 후보를 뽑을 것인가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이게 국민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아래로 갈수록 그 인구층이 두텁죠. 바로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수는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가,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선거가 포퓰리즘 선거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경향 때문에. 그리고 인구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좁은 삼각형 부위에 해당되는 상층부가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국가가 질서가 잡혀 있으면 이런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닌 거죠. 그런 사정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앞에서부터 8장까지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제9장 하나만 경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들고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 이 동네에만 주겠다. 이 직업군에게만 주겠다. 이게 포퓰리즘이죠. 이렇게 되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여기에 돈 조금 받겠다 하고 팔아먹는 겁니다. 요번에 한번 지원금 받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유 뭐 요만큼 띄워줘도 되지. 이래서 포퓰리즘의 그 해악이 점점 커지고 자유민주주의는 위축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위축되면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피지배민이 됩니다. 복종해야 하는, 말은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라 이러지만 국민은 국가의 주인의 지위가 또 있죠. 그거를 이들이 훔쳐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이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국민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공산권에서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독립을 시켜놓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돈 받고 자유민주주의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주의, 집단주의로 가든지 자유세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곤 했습니다. 이번에 이 자영업자 총량제라는 것이 이런 이데올로기, 아주 거대한 이런 이데올로기가 그 저변에 있다,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선거 전국에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가 이걸 들고 나왔다. 그 부분을 다시 살펴봅시다. 이재명 후보는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준다 하는 포퓰리즘을 참 기발한 영역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자영업자 총량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영업자를 통제한다.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이게 보수 우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시장에 가서 했다고 했죠. 그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가 지금 55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자영업자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알아들었겠죠. 새로 들어오는 아직 그게 누가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기득권 보장으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사실 그렇게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 시장에 가서 그 말을 했을 것이고, 새로 개업하는 거 그거 제한하자. 그 각 지자체에서
뭐 지원금 주고 해서 계속 개업을 하게 해주고 있죠. 또 그것도 포퓰리즘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이야기하면서 가서 지금 총량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영업자 556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자영업자가 지금 어렵든 앞으로 뭐 많이 망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 경제, 시장 진입의 자유 이런 거 외치는 보수보다는 기득권을 보장하는 이재명한테 표를 찍겠죠. 바로 이런 그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 그 팬 집단의 그 확보냐? 자영업자가 556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가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과 연결된 각종 인맥이 있을 겁니다. 이 집단은 상당히 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런 그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인가? 우리가 볼 땐 위험하죠. 자, 봅시다. 이 그룹 556만의 그 가족 그리고 그 인맥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좌파가 한 반 된다고 하면 되겠죠. 지금 뭐 반보다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좌파 50% 이재명 찍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이재명 찍는다. 표를 확실하게 잡아두는 그런 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파 50% 남았습니다. 뭐 좌파 빼고 하여튼 우파든 중도든 50%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에게 기득권 보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50% 중에 한 20%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다수 그들이 선택 기준이 나에게 돈이 생기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금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내가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가? 뭐 독과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이거는 상당히 그 매력이 있는 돈 약속이죠. 그래서 이때는 좌파냐 우파냐를 버리고 자영업자냐 아직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이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는 자영업자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제 나머지 30%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30%가 다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뭐 한 20%는 투표 안 하니까 20% 빼고 나면 투표율이 우파만 쳐서도 80% 투표율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이거 과도한 계산이 아니다. 그러면 이 총량제라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번 집어 던져놓고 정말 포퓰리스트 대단한 표 모으기를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50조 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던진 화두 혹은 뭐 그가 이번에 여기에 노렸던 포퓰리즘을 깨는 그런 답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 50조 풀겠다라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마크했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첫째, 이데올로기적인 방어. 이거 전혀 못했습니다. 0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 이데올로기 싸움입니다. 앞에서 돈도 흔들고 인기도 흔들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데올로기 싸움인 겁니다. 좌와 우의 격돌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거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제대로 대응했는가? 경제정책 대 경제정책으로 한판 붙어서 상대방을 좀 밀어냈는가? 이것도 0점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토론 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죠. 이거 굳이 비판하지도 않았고 내버려 뒀는데, 이거는 유승민 후보하고 논쟁을 할 때 번번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학습하지 못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 50조 풀겠다고 한 것은 코로나19 대책입니다. 이거 자영업자 대책이 아닌 겁니다. 전혀 분야가 다르다. 동문서답을 한 것이고, 그냥 보기에는 돈벌이 예를 들면은 광산 같은 데를 선점하는 이런 거에 50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용납되지 않는 동문서답입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그거가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본인이 깨닫고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후보가 50조 푼다면 이재명 후보는 50조 풀지 않을 것인가? 원래 이렇게 돈 푸는데 선수는 그야 당연히 좌파 쪽 아닙니까? 더구나 집권당인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미 돈 줄 공약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그러면 별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겠죠. 결정적인 것은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 후보 보고 그러면 그 50조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총량제 한번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변명을 하고 치웠는데 윤석열 후보가 50조 풀겠다. 사실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던 건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무엇을 얻었는가? 아니면 무엇을 잃었는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영업자 자신들, 그 가족과 그 인맥들, 이러한 제법 큰 그룹에서 한 70% 정도의 표를, 고정표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이제 이재명의 홈그라운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20%는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수 옷 벗고 자영업자 옷 입고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성과죠. 이걸 이야기하자면은 그 도박장에 가서 이재명 후보는 판돈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도박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돈 따고 그리고 그 딴 돈 챙긴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재명 후보는 참 악질이죠.
이거 보고 솜씨 좋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앞에서 그랬죠. 악은 이런 식으로 정말 악인답게 그 반칙을 써서 경기에 이긴다. 이러면 경기 룰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 총량제라는 거 이거 가지고 이재명 그 공산주의자, 경제적 공산주의자, 이 나쁜 이재명 이러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포퓰리즘이다 하고 그거 비판하면서 그렇게 끝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비판은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명의 포퓰리즘을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홈그라운드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거 다 부셔서 흩어놔야 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하는 거죠. 이재명의 홈그라운드 이번에 만들어 놓은 이거를 박살을 내면 그게 본전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게 전리품이 아니고 그냥 본전인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이야기, 총량제 이야기 해놓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독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거 자영업자들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 알아서 그 과도하지 않게 그렇게 스스로 조절이 돼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앞에서 이게 얼마나 이념적인 그런 발언인지 살펴봤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변명하면서 다시 한번 보수 우파를 걷어찬 겁니다. 이 탐욕스러운 짐승들, 너희 자본주의자들, 타락한 그런 탐욕과 욕망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너희 보수 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데올로기 공격을 자기의 변명으로 하고 퇴장을 한 거죠.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선이니까 우월한 실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좌파들에게 저런 공격을 받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이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도전이 이변이 아니고 매 순간 도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고역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그게 사는 것이죠.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사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법을 지키고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자율로 이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자율로 질서가 유지되는 세상은 소위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화끈하게 그렇게 이 질서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종종 질서에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이 생기고 그걸 또 메우고 이러면서 계속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자유를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더 훌륭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이러한 우리의 그 현실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머리 좋은 우리가, 더 유능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러한 일은 선거에서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 그 피라미드의 하부에 존재하는 그런 대중들의 돈이 생기는가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은 내 돈 쓰면서 해야 합니다. 원래 뜻있는 것, 좋은 것, 이런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 쓰면서 하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영업자 여러분이 탐욕스러워서, 그래서 여기 치킨집 잘 된다 하면은 너도 나도 가서 계속 치킨집 개업해가지고 결국은 서로 출혈 경쟁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탐욕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저 보수우파 자율에 맡겼더니 어디 해결되더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경제적 공산주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공산주의 정부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일자리도 주고, 그리고 뭐 정 안 되면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밥도 배급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를 포기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를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놓는 정책은 바로 소유와 자유를 조금씩 더 빼앗아가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의 캠프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하겠다. 그거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이거 이재명 나쁜 인간 이러면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탐욕, 시장 기능의 실패, 아직 실패는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라고 하지만, 그래서 나온 게 자영업자 총량제,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이 문제는 지금까지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우리 모두가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일종의 화두를 던진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격차, 그 당시에 참 그 멋진 그런 말이었는데 본인이 그걸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지금이 아니고 꽤 오래전에 격차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이 오늘날 이재명 후보와 같은 그런 경제적 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입장에서 격차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화두는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것을 내세운 게 이번에는 뭐 완전히 그 경제적 공산주의 입장이니까 문재인 씨가 계급적 양분화 뭐 이런 것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분할한 데서, 그러니까 분할해서 좀 갭이 생긴 게 안철수 씨의 격차라고 한다면 문재인 씨, 그 문재인 민주당 집단은 분할을 해서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격차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이제 격차를 없앤 건 맞죠. 아예 분리시켜 버렸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보수 우파가 이 문제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손 댈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 중에서는 아무도 손 대려고 하지 않았던 이 문제, 이제 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포퓰리즘의 그 기법으로 이걸 집어 던졌습니다. 이미 봉인이 풀려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표를 긁어 모을 생각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보수 우파는 어떻게 할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익 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이번에 우리 모두 알게 됐죠. 이재명이 말한 그런 방향으로는 이거 해결 안 되는 문제다. 이거 깨달은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뭐 어렵더라도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이 힌트. 이재명 방식은 안 된다. 그럼 이걸 일반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 아닌 답이 있다. 이런 것을 피해서 답을 찾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정표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전보다는 가능성이 더 생긴 것이고, 더 쉬워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문제를 풀 기회, 그리고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할 기회, 이런 게 생긴 겁니다. 악을 상대하는 선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냥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이 탐욕스러운 우파들 이러고 대충 그 봉합을 하고 물러갔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어느 국면에선가는 반드시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포퓰리즘, 이게 또 좀 두렵긴 두렵습니다. 의외로 대중은 이런 눈앞의 유혹에 휙 넘어가곤 하는 그런 그 기질이 있죠. 대중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식의 포퓰리즘, 여기에 끌려가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정체성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찾아야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봐도 김종인 씨
찾아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그 비단주머니에 답을 넣어줄 거라고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답은 김종인, 유승민, 원희룡까지 그들은 이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안철수 씨가 격차라는 것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때도 불가능했던 것, 그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방어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김종인, 유승민, 원희룡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이재명 씨와 한 식구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그래서 그들로서는 이 답을 낼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경제적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만 이 답을 낼 수 있다. 이러면 힌트가 한 개 더 생긴 셈이군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민주당이 우리 보수 우파를, 정통 대한민국 세력을 타락했다,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유를 축소하고 통제와 분배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성공할 것인가? 근데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이란 그렇게 탐욕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탐욕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진보할 수 있었는가? 앞으로 계속 진보할 것인가? 그 길은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성공해 왔듯이 그 방법은 바로 국민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그리고 두뇌 능력 향상, 이것만이 그 방법입니다.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민주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엄청난 탐욕 덩어리다 하는 것을 4년 반 동안 증명했고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조지 오웰의 돼지들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답을 찾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